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울한 그리고 참 불행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죠. KF-X 사업이 파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예 협상 당사자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국가 안보 손해보고 또 우리 국가 예산 혈세 날리게 된 그 노예 협상을 한 당사자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여러분께 항상 올바른 국방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즉 KF-X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현재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면서 분담금 경감 및 완납기간 연장, 즉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을 연장하는 그런 대금 납부 연장, 또 기술 이전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하원에 보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29개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은 물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IFX의 해외 수출권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당초 1조 7,338억 원을 분담금으로 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2,272억 원 납부하고 2,056억 원은 미납 상태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하원에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또 등장하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KF-X, 인도네시아는 IFX라고 하죠. 바로 이 전투기입니다. KF-X, IFX 이렇게 생긴 전투기인데요.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돈을 좀 내야 되겠죠. 20%를 내기로 했는데 그 20% 내기로 한 그 개발비의 분담금을 지금까지 쭉 내기로 했던 걸 안 내고 있다가 이제 내기로 했다라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아주 소액만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는데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완납 기간을 연장하자. 그리고 수많은 조건을 더 붙여서 우리 것도 더 사가라. 그리고 기술 이전 더 해줘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인도네시아에서 IFX 똑같은 걸 생산해서 자기네들도 독자적으로 해외 수출권을 달라. 이거는 돈 달랑 20% 내고 완전히 전투기 하나 거저 먹겠다는 거죠. 여기에 합의해 준다면 그 사람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입니다.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어떻게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예산, 그리고 KF-X를 처음에 개발할 때의 논리는 뭐냐? 제3세계에 미국제 전투기가 비싸서 못 사는 그런 국가에게 우리가 팔 수 있다, 팔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IFX를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보다 인건비나 여러 면에서 싼 인도네시아가 가격 경쟁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못 팔죠. 달랑 KF-X 이거를 개발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청문회 하고 특검을 해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1조 7,338억 원을 분담금으로 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달랑 2,272억 원만 내고 있다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KF-X 관련해서 2번에 걸친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방사청 국방부가 인도네시아하고 합의 잘 됐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어요. 돈 받고 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돈 아주 극소수만 받은 것이고, 지금도 협상 진행 중인데 정황으로 봐서는
엄청난 조건을 걸고 협상에 거의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KFX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개발비 8.8조 원, 양산비 9조 6천억 원 등 총 18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4.5세대급 전투기 120대를 자체 개발과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개발비 분담은 우리 정부 60%,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죠. 카이가 20%,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0%입니다. 자, 카이는 우리 정부가 거의 핸들링하는 그런 기업이죠. 원래는 이 KFX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른 나라 2개 나라를 끌어들이기로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터키를 염두에 뒀었죠. 근데 터키가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카이가 뭐 조삼모사인데 자기네들이 20%를 내겠다고 합니다. 카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공군의 팔 전투기값 20% 더 얹어서 받겠다 그 말이죠. 즉 우리 정부가 80% 내는 것과 진배없는 그런 상황이고, 개발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0% 내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군이, 그리고 당시 국방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써서 사업을 추진시켰습니다. 카이가 20% 내겠다라는 아주 조삼모사, 국민을 속이는 그런 그 기막힌 암수를 써서 사업을 스타트를 시켰죠. 자,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도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방사청 국방부에서 계속 이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죠. 자, 인도네시아 토마스 램봉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조정청 청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 속에서 국가의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KFX 재협상을 할 것이며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 이렇게 투자조정청 청장이 발표를 했다라고 자카르타 타임즈,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어요. 우리 언론은 당연히 침묵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보다 최초에 계약한 것보다 핵심 기술을 더 이전받고, 그리고 현지에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그리고 시제기 한 대 제공받고 하는 이런 최초 약속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 협상을 해서 돈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투자조정청 청장이 밝혔는데, 문제는 이것이 엄청난 꼼수가 숨어 있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우려를 했죠. 호구 계약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좀 거친 언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자, 12월 달에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바트무역, 즉 물물 교환하자. 뭐냐, 인도네시아 산유국이니까 석유 주겠다. 석유, 원유 줄 거니까 카이가 뭐 원유 받고 하는 나라 그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석유공사에 원유 제공하고, 석유공사는 그 원유를 팔아서 판매 대금을 카이 국가에 내고, 그 국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돌려서 개발비로 쓰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인도네시아가 해왔습니다. 즉 석유 주겠다. 그 석유는 뭐 원가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진을 얼마나 부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석유 팔아가지고 마진 좀 남기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석유가 공짜로 자기네들이 생산 쭉 뽑는 그 원가로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국제 판매 가격대로 책정을 하겠죠. 그 국제 판매 가격에 당연히 막대한 마진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돈 벌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존의 기술 제공, 또 시제기 하나 주는 거, 생산 라인 깔아준 거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추가로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CN235라고 지금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애물단지, 별로 쓸모없는 소형 수송기가 있습니다. 이 수송기를 인도네시아, 최초에는 스페인이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여러 가지 방산, 잠수함도 팔고 이런 여러 가지 방산 협력을 하면서 절충 교육으로 그걸 사줬어요. 사줬는데 이거 더 사가라 이겁니다. 지금 있는 그 CN235 수송기도 사실은 별 쓸데 없어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사가라.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사가면 우리 KFX 철수하겠다. 니들 지금 곤란하지? 철수하겠다. 이렇게 협박과 곁들여서요. 자,
그런데 이런 최악의 파트너 인도네시아를 왜 끌어들였을까요? 바로 공군이 무조건 이 KFX를 스타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의 발로입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된다. 규모의 경제. 우리 공군은 이 KFX를 살 수 있는 여유 수량이, 기체 수량이 120대입니다. 120대. 그런데 120대의 전투기만 생산하기 위해서 8조 몇천억 원의 개발비를 댄다? 그럼 그 8조 몇천억을 120대에 나누면은 도대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한 대의 비용이. 개발비까지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자. 두 개. 그래서 이제 터키와도 교섭하고 했는데 터키는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제 50대. 그래서 최초에는 다른 나라까지 해서 규모의 경제를 더 키워서 200여 대의 전투기를 생산한 것을 목표로 했죠. 터키 같은 게 들어오면 거의 뭐 한 300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었죠. 터키는 군사 강국이니까. 근데 터키 안 한다고 했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50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50대. 그런데 이게 꼼수가 있죠. 제가 첫 번째 KFX 관련 동영상에서 밝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수호이 35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를 직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F-16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수많은 공군 전투기,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거의 뭐 한 50여 대인데 그게 지금 다 나름 다 신형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신형들인데 또 산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도입한 계약을 지금 체결했는데 이 KFX로 다 대체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즉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FX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 한국같이 만만한 그리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이런 조직들을 한번 상대해 보니까 이거 뒤통수 치기 참 좋구나 해서 뒤통수 딱 치려고 최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항공 수송기, 선도국이니까 선진국은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선도한 항공 선도국이니까 또 그런 명분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이사 레이더, IRST, 제모 뭐 이런 것들이 이걸 이제 4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좀 협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술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더 이제 황당한 것이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우리 이 KFX 한 대 생산 목표 가격이 한 8천만 달러 가량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돈을 적게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죠.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50대 안 사겠다. 그동안 기술 잘 배웠다. 미안하다. 라고 철수해버리면은 규모의 경제가 170대에서 120대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은 또 더 올라가 버리겠죠. 부품 가격도 더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생애 통산 유지비도 훨씬 더 상승해 버리겠죠. 자, 그런데 수천 대 생산하는 전투기가 동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F-35. 이 KFX는 스텔스 아닙니다. 생긴 거 스텔스처럼 이렇게 조금 뭐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스텔스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스텔스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부 무장창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스텔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동시대의 전투기 F-35가 있죠. F-35. 지금 미국이 수천 대 생산합니다. 자기네들도 수천 대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데 또 일본, 뭐 네덜란드 이런 유럽 나토 국가들 또 터키는 지금 뭐 판다 안 판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F-35의 가격이 8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즉 KFX가 이 스텔스 전투기인 세계 최첨단의 F-35보다 더 비싼 가격에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중국의 J-31 목표 가격이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그 7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미국 보잉이 만들고 있는 F-18 슈퍼호넷 전투기. 지금 가장 최근에 미 해군이 계약한 가격이 6천만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호넷보다 덩치 훨씬 작죠? 훨씬 작죠? 능력 훨씬 떨어지죠? 압도적으로 슈퍼호넷이 사실은 강합니다. KFX보다. 그런데 그런 슈퍼호넷보다 훨씬 더 비싸죠. F-35보다 이거는 뭐 비교 불가합니다. 세대가 다르죠. 그런데 F-35보다 더 비쌀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제 얼마가 더 비싸지느냐 이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겠다고 공군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국민들 속이고 진행하고 있다가 암초를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계속 사업에 남아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개발비 분담금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개발비 20%만 부담하는 국가가 기술 100%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주면 정말 호구죠. 자국 공군 소요 50대 전량을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카이의 고용 유발 효과도 별로 없어요. 한국 예산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항공산업 경쟁 국가 기술을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철수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부담분 1조 7천억 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또 비용을 적기에 조달을 실패하니까 지금 뭐 F5, F4 팬텀 이런 노후된 전투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팬텀이 F-35로 대체를 하니까 다른 거지만 F5는 바로 이 KF-X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F5 아주 노후된 것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KF-X가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군의 전력 공백 현상이 생기죠. 우리 군사력의 가장 높은 꼭지점에 있는 이 공군력의 공백이 생기면 우리 군사력 전체가 약화되는 겁니다. 또 양산 물량이 30%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우리 한국 공군이 생산하게 될 120대의 KF-X 가격은 훨씬 더 30% 이상 높아지겠죠. 그러면 F-35보다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런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비용 상승 안 해도 수출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 그런 가격인데 왜? 경쟁 기종들이 F-35, J-31, 슈퍼 호넷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싸니까요.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은데 뭐 될 리가 있습니까? 자, 본론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작년 8월입니다. 2018년 8월 진해 저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진해로 갔어요. 거기에서 협상을 한 겁니다. KF-X 공동개발 계약을 재협상해달라 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이 협상을 합의를 했고 그래서 10월에 투자조정청 청장이 이 합의에 따른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한국하고 돈 관계 뭐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우리 지금 돈 없는데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투자조정청 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KF-X 뒤통수 맞았다. 호구 계약이다. 이렇게 연속으로 동영상을 내니까 물론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전적으로 그런 비등한 여론이 있으니까 국방부와 방사청에서는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 말대로 그대로 지금 돼버린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위란토 정치 법률 안보 조정장관. 자, 또 나왔습니다. 제가 최초의 첫 페이지에서 이 사람 기억해라. 하원에 보고한 사람. 하원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 3월 6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경두 장관하고 KF-X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 보고한 것은 이 회의를 하고 전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하원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KF-X를 인도네시아 자체 생산한 IFX의 독자 수출권도 따겠다. 뭐 기술 더 많이 받겠다. 돈 더 넣게 주겠다. 돈 또 줄이겠다. 1조 7천억 주기로 한 거 확 줄이겠다. 더 늦게 주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원에 가서 한 겁니다. 결국 그 말인즉슨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이 3월 6일 국방부에서 전경두 우리 국방부 장관과 이 인도네시아의 위란토 정치법률 안보조정장관은 상당한 합의에 접근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경두 장관이 그런 합의를 해줬다면 정말 나쁘죠. 왜냐? 전경두 장관이 별 하나인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소요 처장일 때부터
이 KFX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별 2개인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참모부장, 그리고 또 공군참모총장 별 4개가 됐죠.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할 때 바로 KFX 하기로 확정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KFX의 시작과 확정 도장,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합의, 재합의, 이 모든 것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산증인이에요. 즉 우리 공군력 말아먹고 우리 국가 예산 말아먹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게 사기당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당사자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추측이 맞다면 이분은 정말 나쁘죠. 정말 잘못됐죠. 이 인도네시아에게 사기당하는 돈 직접 내세요. 연금 앞으로 수백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다 토해내세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금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그거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예의는 지키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하세요.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내 돈 아니라고, 야 KFX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거, 그러면서 우리 국민 세금 이렇게 다 날리는 이런 나쁜 행태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안보와 개인 영달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연금이라도 내놓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휴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정말로 이렇게 하라 큰 틀에서 합의를 해줬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 예산이 내 돈입니까? 책임져야죠. 국가 안보도 말아먹고 예산도 말아먹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이런 KFX, 인도네시아 지금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1조 7천억 우리가 냅시다. 그리고 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이 KFX 이걸 꼭 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라리 이 돈으로 그 8조 8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개발 예산으로 지금이라도 접고 차라리 차세대 무인 전투기로 가자 라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결단력, 수십 종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보도, 홍수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도 과감하게 때려 부수는 그런 정부인데 왜 그런 과감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감하게 이거 접고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인 전투기로 간다 라고 그 사업비를 투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과감한 결단력,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책임지는 책임감 필요한 시기입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